네, 이번 시간에는 비정상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유산이라던가 아니면 액토픽, 요게 한글로 자궁외 임신, 그리고 다태 임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산부터 하겠습니다. 자, 유산의 정의는 20주 이전 혹은 태아 나이로 500g 이하에서 임신이 종결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박 유산, 그리고 계류 유산, 그리고 불가피 유산. threatened, 그 다음에 missed, 그 다음에 inevitabl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주로 이 계류 유산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셋 중에 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절박 유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지금 질출혈이 있었던 거죠. 뭔가 내막의 탈락이라던가 어떠한 사태로 인해서 질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자궁 경부가 잘 닫혀 있는 겁니다. 자궁 경부가 잘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태아 심박도 태아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게요.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뭔가 이상해서 질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왔는데 경부도 잘 닫혀 있고 태아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안정을 취하고 경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할 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경과 관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계류유산 같은 경우는요. 얘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계류유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질출혈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 다음에 자궁 경부는 닫혀 있는 거예요. 자, 자궁 경부는 닫혀 있는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아 심장 박동이 멈춰 있거나 어쨌든 태아가 지금 죽었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밖으로 다 튀어나오면서 임신낭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요 두 가지로 얘기가 되면은 아이가 이미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태반이나 이런 남은 조직들이 나오게 이제 경과 관찰을 하시거나 사실상 이미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경과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잔류되어 있는 태반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요로 유도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이제 소파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경과 관찰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요. 물론 보통은 얘는 이것들로 나오긴 합니다만 양쪽 다 경과 관찰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으니까 경과 관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미 끝나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경과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임신낭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6주가 이미 지났어야 됩니다. 6주 전에는 정상적으로 아직 임신낭이 형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태아 심장박동도 6주 이후에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불가피 유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궁 경부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궁 경부가 열려 있어서
지금 태아나 아니면은 잔류 조직, 태반 같은 것들이 나오는 중이거나 이미 다 나왔거나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아직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크게 상관이 없이 이제 불가피하다, 지금 이미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겠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 유도 배출과 소파술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갑 유산 같은 경우에는 작용 경부가 열려서 지금 태아 조직이나 태반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 나왔으면 완전 유산, 덜 나왔으면 불완전 유산이라고 부르고요. 다 나왔으면 경과 관찰하면 되고, 불완전 유산이라면 지금 남아있는 태반 조직 같은 것들이 출혈을 계속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소파수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사실 진단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 계류유산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는 닫혀 있는데,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데 태아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으면은 계류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불갑유산이랑 차이는, 불갑유산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가 지금 열려서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궁 외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ctopic pregnancy죠. 자궁 외 임신. 사실상 우리가 자궁 외라고 부르지만 사실상은 90 몇 프로, 95% 이상이 난관의 암퓰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난관 임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있을 때 자궁강 안에서 임신낭이 보이지 않고 여기 난관의 암퓰라에서 여기서 임신낭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신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월경이 동반되겠죠. 그리고 여기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궁 내막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베타 HCG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굉장히 얇은 이쪽에 이 통로에 난관에 임신낭이 생기면서 이쪽을 밀고 삼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육모의 침범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측으로 하복통을 유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외 임신의 가장 큰 증상은 무월경에 더불어서 하복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딱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거 뭐야? 했을 때 이거 자궁의 임신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단 기준을 알아야 된다. 이런 증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진단 기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진단을 위해서 검사해야 되는, 가장 먼저 검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임신 검사겠죠? 임신 검사를 진행했을 때 베타 HCG가 원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처음에는 3주째 50, 400 이러다가 5주차쯤 되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7,000, 5만 이런 식으로 약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그냥 비슷하거나, 처음과 비슷하거나 별로 증가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감소한다면 우리는 이거 액토픽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난관에서, 초음파예요. 지금부터는 난관에서 임신낭이 보이면 바로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실제로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궁 내막이 이렇게 있고 푼두스가 자궁 내막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있고 푼두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좀 외부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임신낭이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임신낭이 보이면 바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요런 사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HC도 주어져서 바로 진단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자궁 내막이 요렇게 있을 때 그다음에 자궁이 요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지금 임신낭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궁이랑 그리고 자궁 외 난관 이런 데서도 그 어디서에도 임신낭이 안 보여. 그러면 지금 자궁 안에 없는 건 확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뭐 안 생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난관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난관 소파술을 진행합니다. 난관이 아니라 자궁이죠. 자궁 내막 소파술을 진행해서 이때 육모가 양막인가? 육모네요. 육모가 있다면 태반이 있다는 뜻이니까 임신이겠죠. 육모가 없어야 자궁에 임신낭이 없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진단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것 중에 조건을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이 진단 기준을 만족하네. 그래서 너 자궁의 임신이다. 요걸 이제 진단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막 세포의 사멸을 유발하는 사실상 이제 유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메토트렉세이트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종 임신일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DCDA였던 친구인데 이중 육모막이었던 친구인데 자궁에도 하나가 있고 난관에도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쌍둥이였다는 얘기죠. 얘는 여기서 나왔고 얘는 여기서 나왔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쓰면 얘의 육모도 얘의 영양막도 죽고 얘의 영양막도 둘 다 죽겠죠. 근데 우리는 얘는 살려야 되잖아요. 얘만 죽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메토트렉세이트를 쓰지 못하고 복강경으로 제거하겠다. 복강경으로 이제 난관의 임신낭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의 임신 문제인데 갑자기 저혈압이 굉장히 BP가 떨어지면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초음파에서 액체가 고이는 것처럼 액체 저류가 확인된다면 요건 이제 난관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난관 파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즉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관 파열인가? 요거를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로 이제 BP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치료는 메토트렉세이트고 이종 임신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자궁의 임신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태 임신인데요.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태아가 동시에 성장하는 임신이고요. 자궁의 과팽창과 태반 부담 증가로 인해서 조산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태 임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는 육모막, 코리온이고 하나는 양막, 암니온이죠. 요 두 가지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코리온은 쉽게 말해서 태반 전체를 둘러싸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막은 실제로 아이를 싸고 있고 아이와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체적인 태반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태반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싸고 있는 요게 이제 코리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마 들어가고 아기가 요렇게 있을 때 요 양막과 요 아기에 요렇게 싸고 있는 요게 이제 암니온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이 코리온이 두 개인지 아니면은 코리온은 두 개 하나지만 암니온이 두 개인지 코리온도 두 개고 암니온도
무슨 소리야? 코리온도 하나고 암니온도 하나인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얘 같은 경우 밑에 거부터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코리온 가장 바깥막도 양쪽이 다 있고 그 파란색 막이 안쪽 막도 하나, 두 개가 다 나눠져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DCDA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다이코리오닉, 다이암니오닉 이렇게 부르고요. 이 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리온 전체 빨간색 막은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MC죠. 그런데 안에 파란색 양막은 양쪽 방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DA입니다. 자, 매니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빨간 막도 하나, 파란 막도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MCMA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해도 형제를 같은 방에 넣어놓으면 싸울 수 있는데 엄마 뱃속에 이렇게 같은 방에 넣어놓으면 싸울 수가 있겠죠. 싸우면서 막 여기 코드가 막 엉키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이게 무슨 임신이야? 요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초음파로 확인하기 때문에 상과는 핵심이 초음파죠, 검사가. 초음파에서 각각이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태아잖아요. 태아 사이에 아무런 선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좀 반대네. MCMA입니다. 파란색 선까지 없이 정확하게 그냥 아기가 요렇게 안에 이렇게 사이에 선이 요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MCMA고요. 두 태아 사이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MCDA입니다. A가 요렇게 두 개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여기가 곡선으로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사이가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꽤 두꺼운 막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DCDA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MCDA 이렇게 우리가 이 임신이 어떤 종류의 다태 임신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기타에 포함됩니다. 기타에. 자, 여기 MC. 그래서 이 코리온을 같이 쓰게 되면 약간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코리온을 같이 쓰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DC고요. 얘가 MC인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딱 보면 얘는 지금 태반을 각자 이렇게 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자가 그냥 필요한 만큼 엄마로부터 먹어버리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같이 쓰거든요. 이렇게. 물론 방은 나눠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태반 하나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아나스토모시스가 생겨서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된다면 쉽게 말해서 얘가 전체가 100이면 얘는 50, 50 나눠져 있으니까 지가 필요한 만큼 각자 쓰면 돼요. 얘는 근데 100으로 쓰니까 한 명이 90을 먹어버리면 얘는 10밖에 못 먹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MC에서 모노코리오닉에서 태반을 공유하기 때문에 혈관에 아나스토모시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 명이 많이 먹어서 양수가 과다하게 되면 반대쪽은 10밖에 못 먹어서 양수가 과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에서 딱 얘 쌍둥이다 하고 한 명의 양수는 양수 과소 굉장히 적게 막 3점 이렇게 막 주고 한쪽은 막 15 막 이렇게 높게 크게 막 줍니다. 그러면 이거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이구나, 모노코리오닉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암니오근이까지 같이 쓰는 MCMA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거는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MCMA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심지어 얘들 사이에 막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꼬여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제가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런 느낌으로 이 태반이 막 지들끼리 막 꼬여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제대 얽힘이다. 그래서 코드 인탱글먼트다. 요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대 얽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쌍태하강 수열 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MC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러한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분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분만해야 되는 건 당연히 MCMA겠죠. 아예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병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2주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32주 이전에 분만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만할 때 지금 코드가 인탱글먼트 돼 있잖아요. 이때 질식으로 분만하면 한 명의 아기가 나오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식 분만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제왕절개를 하셔야겠다. 이해되시죠? 자, MC인데 DA인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하지만 뭐 TTTS나 쌍태하간 수혈 증후군, 트윈 투 트윈 트랜스퓨전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TTTS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34주에 분만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뭐 그 질식 분만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CDA인 경우에는 얘는 사실은 뭐 괜찮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얼리텀인 37주까지 사실상 만삭이죠. 얼리텀인 37주까지 경과 관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의 태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1측 태아 사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명 아기가 죽으면 특히 모노코리오닉일 때, 모노암니오닉이면 더 심하겠지만, 모노코리오닉일 때 한 명 아이가 죽으면 반대쪽 아이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태아가 사망했다면, 페탈 허트 비트가 들리지 않는다면, 없다면 우리는 분만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상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최소 주차는 24주입니다. 그래서 24주 이전에는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하고 경과 관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과 관찰하고요. 왜냐면 나와봤자 죽으니까. 근데 24주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분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 임신, 비정상 임신에서 유산, 자궁의 임신, 자궁의 임신, 그리고 다태 임신까지 해봤는데요. 유산에서는 어떤 종류인지, 절박인지, 이게 절박 유산인지 계류 유산인지 불가피 유산인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궁의 임신에서는 이 진단 기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진단을 기준으로 자궁의 임신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을 구분하는 거였고요. 초음파상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